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작품을 쓴 사람은 시각장애인 시인이죠. 호메로스. 제가 어렸을 때도 호모 이야기 그래서 동화책처럼 꾸며진 그런 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을 가장 싫어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 수학이었는데요. 삼각형 밑변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공식인가 법칙인가 그거요. 바로 그 대수학자 피타고라스. 그리고 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예술가가 사람이니까 오래 살 수는 없지만 예술가가 남긴 예술 작품은 우리 인생보다 훨씬 오래 간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북카페 라파엘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사실 아주 예전에는요, 예술이란 단어와 기술이란 단어를 혼용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 의미는, 왜 그거 있죠. 의사들이 의사 되기 전에 무슨 선서하죠?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지 않습니까? 바로 히포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로서 자신이 배워야 할 예술이 아니라 자신이 배워야 할 기술, 즉 바꿔 말씀드리면 의술, 자신이 배워야 할 의술이 너무나 많은데 자신의 인생이 짧은 것을 한탄했다. 그 말이 바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위대한 사람 3명, 호메로스, 피타고라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이 3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터키 땅에 살던 터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터키 사람들은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우리나라 예전 그 고구려 옆에 형제처럼 지내던 투르크, 중국 놈들은 갑작스러울 돌자에 오랑캐 궐, 돌궐이라고 투르크를 한자로 표기하지 못하니까요. 돌궐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이, 투르크가 동투르크, 서투르크로 나누어졌고, 동투르크는 고구려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고, 서투르크가 서쪽으로 당나라 힘에 밀려가지고, 근데 당나라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투르크가 유목민이니까 양떼들을 몰고 서쪽으로 조금씩 밀려가지고 오늘날 터키 땅인 아나톨리아 반도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혼혈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터키 사람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3명의 위인은 그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대 그리스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라는 나라는 없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스 땅,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터키 땅에, 지중해 해안가에 많은 폴리스, 즉 도시 국가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 터키 땅에 있는 폴리스에 살던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위대한 3명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할 거고요. 터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한국 사람인데 스페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스페인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국 국적은 갖지 않고 스페인 국적만 갖고 있다. 그런데 외모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스페인 사람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속지주의, 그러니까 법에서도 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땅에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모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스페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방금 말씀드렸던 호메로스, 피타고라스, 히포크라테스, 이 3명은 오늘날 터키 땅에 살았으니까 터키인들의 조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은 136페이지 윗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음악과 함께.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죠? 진가비가 한덕기의 품 안에서 행복하지만 안쓰러운 표정으로 질문했다. 저 세상 사람이 된 록셀라나를 너무도 그리워한 슐레이만은 어느 날 커피를 마시다가 록셀라나와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자
문득 좋은 생각을 떠올렸고 얼마 후 최고의 보석 장인이 다듬은 이 에메랄드빛 보석을 최고의 도자기 장인이 바로 이자한의 손가락 거리 위에 박아 넣은 거야. 아, 그럼 바로 록셀라나의 에메랄드빛 눈동자 색깔과 비슷한 색깔의 보석을 붙인 것이군요. 커피를 마시면서 록셀라나를 그리워하고 또 그녀의 눈을 보는 듯한 착각에도 빠지려고, 아, 멋지고 낭만적이다. 그럼 이 보석이 에메랄드인가요? 아니, 터키석이야. 터키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파란색 보석 아닌가요? 그래, 일반적으로 터키석은 파란색이야. 다른 나라의 터키석과는 달리 터키의 터키석은 색깔이 매우 푸르고 맑아. 그런 터키석 중에 앤틱 터키석이라고 귀한 게 있는데 아마 긴 세월과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 색깔이 이렇게 에메랄드 빛으로 변했을 거라고 해. 정말 귀한 커피잔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고 유지시켜주는 커피잔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슐레이만과 록셀라나는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란히 누워 있어.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미마르 신안이 슐레이만의 명령에 따라 그의 이름을 따서 슐레이마니의 모스크를 지었는데 바로 그 모스크 안에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영묘가 있지. 우리 여보는 슐레이만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나만 사랑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500년 전에 나 슐레이만이 너를, 그러니까 로사를 사랑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갑이 너만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랑해요. 난 여보만을 믿을 거예요. 항상 내 곁에서 날 지켜줄 거라고. 한덕기가 침대에서 일어나 잠시 노트북 컴퓨터를 만졌고 곧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 음악은 갑이 너를 위한 음악이야.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이 만들었대. 하이든 교향곡 63번 C장조 2악장인데 부제는 라 록셀란이야. 뭐 그냥 록셀라나로 기억하면 되겠지. 술탄의 세 여인이란 연극에도 사용되었다고 해. 침대를 빠져나온 진가비는 음악을 감상하며 코스타리카 따라수 커피를 핸드드립 방식으로 내리더니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커피잔에 마치 중요한 예식을 준비하듯 정성껏 따랐다. 두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마주보고 앉았다. 진가비가 음악에 취한 듯 눈을 살짝 감은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커피잔을 한덕기에게 건네자 그는 에메랄드 빛을 띤 터키석을 한번 만지더니 그녀를 바라보며 커피를 음미했다. 가비야, 어때? 이 커피잔에 커피를 마시니 또 그런 느낌이야? 막 뜨거워지는? 몰라.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물으면 내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정말 뜨거워지는 것 같아. 아니, 뜨거워졌어요.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졌을까? 응, 난 그렇게 생각해. 커피잔 때문인지 네가 정성껏 준비한 커피 때문인지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어. 사랑해, 가비야, 내 봄장미. 우리 여보가 또 이 커피잔으로 커피 마시니까 막 뜨거워졌는데 내가 듣기만 하면 입맞춤 하고 싶어지는 봄장미란 말을 또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가비가 맑고 높은 명랑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온몸이 반응하며 들뜬 한덕기의 무릎 위에 앉았다. 두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음악 소리에 맞춘 듯 잔잔한 입맞춤으로 시작해 깊은 입맞춤으로 이어졌다. 각자 입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커피의 맛을 서로 교환했다. 고급 아라비카 커피를 마시면 느낄 수 있는 초콜릿 향과 과일의 산미가 새로운 사랑의 맛으로 재탄생했다. 세상에 그 어떤 바리스타도 만들 수 없는 황홀한 사랑의 맛을 부드럽게 교환하며 깊은 쾌락과 설명 불가한 행복감에 빠져들었다. 그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머물렀다. 오랫동안 서로 만지고 느끼면서. 500년 전 슐레이만과 록셀라나가 처음 만났을 때에도
2007년 한덕기와 진가비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에도, 그리고 이들이 다시 만난 2015년에도 7일 동안 한 곳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진가비가 내린 커피는 음악과 함께 더욱 황홀한 맛을 내는, 그리고 사랑을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다. 커피와 여행, 세계의 박물관, 이스탄불, 에페소스, 파무칼레. 가비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 들어봤지? 네, 예술 작품이 우리의 인생보다 오래 간다는 뜻 아닌가요? 그래,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 이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은 히포크라테스였는데 실제 의미는 좀 달랐다고 해. 기원전 5세기에 아트라는 단어는 예술과 기술을 모두 의미했나 봐. 그러니까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당시 배워야 할 의술, 즉 기술은 많은데 인생이 짧아 다 배울 수 없음을 한탄했던 것이겠지. 바로 이 위대한 히포크라테스, 기원전 6세기의 대수학자 피타고라스, 그리고 기원전 8세기에 인류 최초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의 공통점은 모두 터키에서 태어난 터키인이라는 거야. 물론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들이 그리스인이겠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도 터키도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리스 땅에는 여러 폴리스가 있었고 몇몇 폴리스들이 터키 땅에 또 다른 폴리스들을 건설했지. 그리스 땅에 살던 사람들이 터키 땅으로 왔고 때론 다투고 때론 함께 일하며 어울려 살지 않았을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터키 땅에서 태어났다니 놀라워요. 난 내 이름 가비 때문에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처음 커피를 마셨던 곳이 바로 터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터키는 커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나라인가 봐요. 터키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나라이니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 가비야. 터키는 동서양이 만나 조화로움을 이룬 곳이야. 그리스, 로마, 이슬람의 역사를 모두 품은 세계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지. 지금부터 우리 둘만의 여행을 시작하자.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래?